오늘 이제 하나 시스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네. 이제 하나그룹 내에서 우주 산업을 총괄할 스페이스 허브가 이제 출범을 했죠. 이제 하나그룹 중에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을 인수한 세트랙 I가 이제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서도 오늘 하나 시스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공시를 하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그리고 어제 다시 올라오고 오늘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상증자 아무래도 그 금액이 15,000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진입하시는 걸 권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사업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 이제 하나 시스템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실 하나 시스템이 그래봤자 2조 조금 웃도는 선의 이제 규모예요. 네. 시총이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데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증을 이제 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절반 이상 규모로 유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 제가 오늘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시스템 은 이제 올해부터 3년 동안 저궤도 이성통신에 5천억 원,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2,500억 원, 그리고 에어모빌리티에 4,500억 원을 투자해서 다 합해서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요. 2030년까지 매출 23조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매출 목표가 높은 상태죠. 지금 시총 규모도 좀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는 목표가 상당히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업인 이제 위성통신 쪽 얘기를 드리자면 2023년까지 독자 통신 위성을 쏘아 올려서 저궤도 위성통신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출시하는 게 목표라고 하고요. 이 위성통신 사업으로 2030년 매출 목표를 5조 8천억 원으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업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2,500억 원을 들이겠다고 했어요. 이번에 유증으로 자금 확보를 한 이후에. 그래서 어떤 사업이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금융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거래, 관리 솔루션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하나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에 지분을 투자하고 기술 제휴를 통해서 2030년 매출을 6천억 원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이 사업이 참 괜찮다고 이제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에어택시 쪽 요새 이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회사들이 좀 있죠. 미국의 보잉사, 유럽의 에어버스, 그리고 일본의 도요타, 그리고 독일의 폭스바겐까지 에어택시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하나 시스템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에어택시 기체 전문 기술을 보유한 개인 항공기 회사인 미국의 오버에어사의 지분을 30% 지금 확보를 해둔 상태인데요. 여기에 283억 원을 들여서 작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100% 이제 인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에어택시가 정말로 이제 비행기 같은 거예요. 그렇죠. 서울 정말 얼마나 붐집니까? 네. 네, 이제 버터플라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용인터미널에서 광화문까지 15분 정도에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정말 비행기가 떠서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비행기는 정말로 그렇죠. 뭐 높은 상공에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떠서 가서 별도의 뭐 이착륙장은 따로 없이 그냥 아무데나 내려주고 이게 가능할 거라고 하는데 뭐 좀 먼 미래 같긴 하지만 그래도 2025년 시범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되게 먼 미래는 또 아닌 것 같고 이미 개발 중에 있었고 또 오버에어사 이 개인 개발 비행기 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전량 인수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괜찮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탄소 등 공해 유발 물질이 없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헬리콥터보다는 15데시벨 이상 이제 소음이 좀 적다고 하니까 도심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얘기만 들어서는 너무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조 2천억 원 유상증자해서 확보한 자금을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사업 내용이 좀 괜찮은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덧붙여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 이제 최근에 어떤 증시 흐름상에 보면, 뭐 지금 뭐 하나, 뭐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네. 지금 미래 산업, 즉 우주 산업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 네. 시스템 뭐 마찬가지지만 우주 산업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뭐 빛으로 세트레가이도 있고 우주 네. 일렉트로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움직임도 올랐죠. 괜찮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거는 옛날에 이제 우주 관련 테마로 분류됐었는데 빛으로 시스를
누가 인수를 했어요. 지금 거래 정지 중인데 누가 인수를 했어요. 어떤 회사에. 뭔가 이게 그쵸. 이쪽으로 뭔가 이제 있으니까 이쪽으로 지금 자금들이 몰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회사가 안 팔리다가 최근에 이제 팔리기 시작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개인용 경비행기 네. 만드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베셀이라는 회사 있어요. 이 베셀 베셀. 잘 보면 최근에 주가가 들썩들썩 움직여요. 이 베셀이. 내일경제 있을 때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최근에 급등을 최근에 했는데요? 급등 올해 들어와서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베셀이. 그다음에 숨어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뭐죠? 이게 아직 시장에는 얘기는 안 나는데 아직은 루머예요. 아직은 루머니까 네. 여러분 너무 집중하실 필요는 없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플라잉 택시 네. 이거와 지금 일본 어떤 회사가 지금 손을 잡는다 상장사 중에. 근데 그 플라잉 택시의 모터를 이 회사가 만든다.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루머처럼 돌아요. 루머. 아직은 루머예요. 그러니까 아직 루머니까 여기를 확정 지으시면 안 돼요. 루머와 진실의 시장에서 아직은 루머 쪽에 가깝습니다. 진실 아니에요. 네. 자, 어디 회사냐? KR 모터스라고 네. 옛날에 그 오토바이 만들던 회사예요.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 만들던 회사인데 이 회사도 올해 들어와서 보면 주가가 그죠?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2월 달부터 주가가 훅 좋아진 게 보이죠. 그죠? 네. 이 여팡들이 지금 뭔가 움직임이 있어요. 있기는. 그러네요. 그래서 김남희 전문가님 잘 짚어보셨는데 저도 지금 이 여팡을 계속 지금 연구 중이에요. 왜냐면 갑자기 이쪽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플라잉 택시, 뭐 우주산업 이런 네. 쪽들이 계속 다 움직이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이쪽이 뭔가가 있다 지금.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나라의 중소형 회사에 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 움직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자 이걸 미리 우리가 그래도 짚고 넘어가면 이쪽이 진짜 근접성, 즉 가까운 미래로 다가왔을 때는 투자해 볼 만하다는 얘기죠. 전반적으로 지금 스물스물 그렇죠. 올라오니까. 너무 우리 김남희 전문가님 잘 짚어주신 너무 먼 미래는 아니에요, 사실은. 네. 2025년도 같은 먼 미래 아니에요. 그쵸. 그쵸. 우리 앞으로 한 4년 뒤, 3, 4년 뒤 얘기인데 여러분 아직 두 분 아직 모르실 것 같고 나이가 이제 40대 딱 넘어가잖아요. 예전에 30대까지는 시간이 약간 뛰어간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지금 40대 넘어가니까요. 시간이 어떻게 가냐면 솜살같이 가요. 훅 3, 4년이 그냥 언제 3년이 지났지 이런. 에어택시처럼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훅 지나갑니다. 그만큼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가는 거죠. 지금 40대부터 진짜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0대 되면 다시 느려지기 시작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맞춰가겠죠 상대적으로. 네.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 상용화가 될지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쵸.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됐든 하늘이란 열려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맞아요. 어찌됐든. 그죠? 그러니까 뭔가 뭐 철도를 뭐 개설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찌됐든 그 라인만 지켜주면 되잖아요. 맞아요. 네. 라인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비행기가 자동 항법 장치가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라인만 지켜주면서 따라간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옥상 주차 공간들 다 널널합니다. 그죠? 그쵸. 옥상 주차 네. 공간들 다 널널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옥상에 항상 뭐 플라잉 택시 정류장이 있다고 치면 그렇잖아요. 공간으로 가서 이렇게 공간에서 공간으로 가는 거니까 이 위를 좀 활용할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다들 집중해 보고 있지 않느냐. 네. 그냥 활주로도 없이 그냥 그렇죠. 이렇게 옥상을 이용해서 정말 이착륙 그렇죠. 공간을 정말 최소화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네. 바로 드론이 그 가능할 자리에서 것 떴다가 그 자리에서 가라앉으니까요. 그게 1인용 드론이라고 생각하면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드론 그리고 택배도 이제 있으니까. 그렇죠. 그 자율주행 택시 기능을 개념도 눌러서
물론 이제 재수 없게 중서라도 생기겠죠. 그런 뭐 이게 너무 갔죠, 그죠? 너무 갔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시장은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잘 짚어주셨는데 어찌됐든 이쪽 계통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도 맞아요. 지금 뭐 다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베셀도 그렇고 네. 갑자기 급등세가 나오기 시작하고 KR 모터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우주 일렉트로 네.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다들 움직이고 있다는 건 이쪽 산업이 지금 이제 개화 단계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근데 또 이제 하나 시스템은 사업 내용을 봤을 때는 괜찮긴 하지만 지금 1조 2천억 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하고 이 금액이 15,250억 원이에요. 신주 발행가액이. 그래서 주가가 뭐 당분간 오른다고 해도 이 물량이 풀렸을 때 네. 정말 엄청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유증에 참여했다는 건요. 사실 유증 참여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똑같아요. 그 유증가에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그쵸. 바라보고 참여를 네. 하는 쉽게 잘 안 팔아요. 음. 이분들은 거의 반토막 나야 팔아요. 아. 유증이 참여하시는. 네. 그러니까 기다리다 지치다 못해서 파는 경우는 있어도 유증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약간 장기적 성향이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분들이 유증에 잘 참여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돈을 묶어놓으면 차라리 내가 다른 걸. 다른 걸 해서 수익 그쵸. 보면 되지. 택도 없는 소리 하시면서 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택도 없는 네. 다른 거 들어가서 깨지실 거 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네. 그리고 또 뭐 하나 시스템은 또 단기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또 그렇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 들어가시는 관점에서 게 보면 네. 더 좋은 굉장히 회사죠.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어찌됐든 하나의 젊은 피가 지금 수혈이 됐다는 거. 네. 김성현 회장 체제가 이제 뒤로 빠지고 네. 젊은 피가 수혈되면서 그 두 아드님이 네, 지금 굉장히 맞아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거. 신사업으로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투자도 지금 많이 투자를 해요. 하고 있죠. 네. 최근에 보면 엄청 외국계 많이 기업도 투자를 많이 하고. 네, 뭐 이 하나 시스템이 뭐 최근에 투자를 한 회사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국의 위성 안테나 기업, 그러니까 횡보가 조금 이제 비슷하죠. 네. 결이 있죠 이 회사에 페이저 솔루션을 인수를 했습니다. 위성 안테나 기업이고요. 미국 휴대용 안테나 기술 기업인 카이메타도 지금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사업 방향이 참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신주 배정일은 일단 4월 22일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발행가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250원, 그리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6월 23일이라는 것도 일단 메모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하나가 많이 컸죠, 사실. 네. 하나가 이 사명이 원래는 뭐였는지 아세요? 알죠. 뭐였는데? 한국화학. 그렇죠. 한국화학이었어요. 한국화. 이게 하나로 이제 명칭이 바뀐 건데 쉽게 말해 뭐 만들던 회사였냐면 이게 아까 방위산업 네. 업체였어요. 네. 뭐 만들던 회사 무기.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갑자기 확 성장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 내냐면 1980년도, 80년대. 그때 한참 민주화 운동이 많이 일어났죠. 네. 그러면서 이 회사가 이렇게 체류탄으로 네.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화 대열에 끼었던 분들은 이 회사를 도와준 거예요, 사실은. 아, 그러네요. 저희도 한참 학생 운동권이었는데 네. 이 회사 많이 도와준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때 한참 엄청나게 체류탄 맞고 다녔으니까. 그죠? 그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확 성장했어요. 체류탄 그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여튼 그때는 뭐 전국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계속 네. 일어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까지 굉장히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체류탄 냄새 맡아 보셨어요? 없어요. 경험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럼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이분들 그 세대가 알구나. 네. 아니죠. 그렇구나. 이 체류탄 하면 눈물, 그다음 콧물, 심지어 침도 흘러요. 뭐 이거 몸에서 나오는 물이나 물은 다 흐릅니다.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 데서 터지는 게 아니고 가까이서 터지면 그래요. 엄청나게 이게 맵고 뭐 미스거리고 미식거리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이 컸는데 그 위에 이제
문민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어떤 운동권들을 탄압할 대의명분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회사가 점점 다른 쪽으로 이제 네. 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늘 보면 대기업이긴 한데 약간 삼성하고는 좀 또 다르고 이제 SK 쪽하고도 다르고 뭔가 좀 처진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기업의 어떤 재무 가치로 보면 그렇게 처질 기업이 아니었는데 뭔가 처진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무기 산업, 즉 방산 산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이 두 아드님이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주는 저는 조금 사실 너무 좀 멀지 않아서 지금부터 내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정말 많은 기업 중에서 내가 우주 쪽에 조금 특화된 기업을 미리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보면 가까운 미래에 있냐, 그 먼 미래에 너무,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근접성, 가까운 곳에 있느냐, 근접해 있느냐, 지금 이 산업들이 펼쳐질 게 근접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근데 사실은 너무 먼 미래는 아니라면 투자해볼 만해요, 미래는. 왜냐하면 그렇죠. 그 시대는 결국 올 수밖에 없고 옛날에는 오는 데까지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죠. 굉장히 앞으로는 이제 훅 다가오잖아요. 맞아요. 더 앞당겨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상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미래에 투자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나라가 또 우주 쪽에 있어서는 좀 많이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우주 관련해서 내가 투자를 한다, 저는 사실은 이제 외국 기업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하나를 주축으로 해서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겠죠. 네. 빨리 이제 그런 시일이 왔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그거 이전에 이제 어찌 됐든 지금 플라잉 택시라든가 이런 거는 네. 먼저 올 거니까. 네, 맞아요. 네, 그거는 이제 진짜 가까운 근접성 쪽으로 올 거니까. 네. 그건 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용인터미널에서 광화문까지 15분이면 그렇죠. 우리나라는 또 이제 서울이 워낙 또 차가 밀리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이제 뭐 1인 소유의 플라잉 그 카도 등장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또 이제 각종 튜닝 바람이 또 불고 네. 농담입니다. 어쨌든 스티커 붙이고 저희 나와경제 TV 스티커 붙이면서 다니고 그죠? 홍보하고 네, 홍보하고 네. 예. 너무 먼 미래를 네, 행복한 상상이죠. 예. 즐거워요 이런 상상하다 보면. 예. 네. 이거 어쨌든 이 에어택시는 기체 개발이 가장 이제 중요하고요. 지금도 이제 개발 중에 있는데 100% 일단 전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먼 미래를 이제 먼 미래도 아니죠. 가까운 네. 미래를 생각했을 때 전기차로 거의 다 이제 바뀔 건데 그럼 대중교통은 또 어떻게 바뀔 건지. 근데 지금 뭐 철도 같은 거는 아무래도 무공해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분명히 다른 대체 수단이 나올 것 같은데 전기버스 이 정도로는 안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분명히 뭔가 날아간다거나 아니면 철도로 간다거나 이런 게 정말 필요한 나라잖아요. 예. 그래서 대체 수단이 이제 곧 되지 않을까. 2025년에 빨리 됐으면 너무 좋겠네요. 될 수 있으면. 근데 이게 단점은 있어요. 네. 이 드론 날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뭔가가 이제 이 중력을 딛고 떠오른다는 거는 올라가니까. 굉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네. 빠르다는 것과 그다음 두 번째 주변에 굉장한 바람을 일으켜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부분일 거예요. 기상의 영향도 많이 받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뭐 바람이 센 날에 영향은 좀 받지 않겠느냐. 우리가 뭐 항공기 타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날 바람 강풍이 부는 날 갔다 와 보셨잖아요. 많이 흔들리죠. 많이 흔들렸어요. 네. 뒤에서 이분들 이런 소리 네,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리 줄일까.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그런 부분들 극복해야 이제 완벽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헬리콥터보다 뭐 15데시벨 이상 뭐 소음이 뭐 적다고 해도요. 시끄러운 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쵸. 이거 시끄럽죠, 그것도. 굉장한 바람을 일으키면서 좀 그런 문제들을 이제 극복에 들어가면서 아마 발전할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관심 있는 시장이었는데. 네. 특히 최근에 이제 뭔가 모르지만 이게 뭐가 있지라고 계속 의문감 들지만 맞아요. 계속 떠오르는 이제 플라잉 산업 네. 이쪽에 오늘 얘기를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뭔지 모르지만 최근에 계속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아이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네요. 예. 네, 오늘도 이렇게 김난희 전문가께서 이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이슈를 잘 정리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인 9시 30분을 지금 9시 30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계속해서 예 대표님만의 영양 만점 강의 주식 보감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돌아올게요.